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원정에서 7대 0으로 대승을 거둬서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3차 예선을 편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조만간 맞붙게 될 한국과 중국을 모두 상대한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과의 경기와 중국과의 경기를 모두 직관했다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 여성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충격까지 받은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사라고 해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서류 작업이나 데이터 정리 같은 일을 주로 하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에 축구 경기를 직관하러 꽤 자주 갔었어요. 3월에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경기도 직관하러 갔고 최근에 싱가포르와 한국과의 경기도 직관하러 갔었죠. 그렇게 두 경기를 모두 본 사람으로서 경기장을 찾은 두 나라의 관람객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어있는 두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 관람객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를 만난 계기가 사실 축구였거든요. 남들과는 다르게 그것도 아주 특별한 계기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에 왜 그렇게들 열광하는지 이해를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20명 넘는 사람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면서 공 하나를 차지하려고 난리인 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오빠가 축구 중계를 보느라 거실에 TV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꼭 봐야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막무가내로 오늘은 중요한 경기라서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딱 오늘만 양보해달라면서 대신 맛있는 맥주와 크랩 요리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마침 그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맥주가 한 잔 땡기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맥주랑 크랩을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양보하고 포장해온 맥주를 쭉쭉 들이켜며 소파에 앉아 오빠가 보는 경기를 함께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맥주와 크랩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축구 규칙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경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팀이 이기고 있고 어떤 팀이 지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치열하게 공을 다투는 모습은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짜릿했달까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저는 축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축구 동호회가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운 좋게도 싱가포르에서 직장인들끼리 꾸려진 축구 관람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주저없이 가입했어요. 가입한 동호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 모임에 참석했던 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모임에 가기 전까진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으면 했거든요. 같은 관심사로 수다 떨 상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모임 장소에 가보니 저 말고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온통 남자들 뿐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여자라서 그런지 동호회 남자들이 저한테 엄청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커피 한잔하러 가자느니 술이라도 한잔하지 않겠냐느니 하면서 제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모임 후에 술 한잔 하자고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 남자가 나중에 절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면서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그 뒤로는 남자들이 아무리 뭘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축구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남자에게 축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지훈이었는데 지훈 씨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싱가포르에 출장차 왔다가 심심해서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는 함께 봐야 재미있는 스포츠라면서 말이에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라 한국 기업들의 출장이 잦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알게 된 후로 축구 동호회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부러라도 시간을 쪼개서 빠지지 않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지훈 씨 앞에서는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었던 저는 화장도 더 공들여 하고 옷장 안에서 제일 맘에 드는 옷만 골라 입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지훈 씨는 축구 얘기에만 열중할 뿐 저에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해봐도 눈길 한 번 주질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지훈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뭐든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다가오는 싱가포르와 중국의 예선전 티켓을 구해서 지훈 씨와 함께 꼭 가야겠다 다짐했어요. 하지만 티켓을 구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인터넷과 전화로 별짓을 다 해봤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겨우 2장의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지훈 씨에게 그 티켓을 보여주며 같이 경기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그 티켓을 구했냐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사실 티켓을 구하느라 죽을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별거 아닌 척 웃어 보였어요. 지훈 씨는 마침 그 경기를 보러 가고 싶었다면서 저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올 뻔했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경기 당일이 되었고 지훈 씨와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열리는 국립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저에게는 국립경기장을 찾는 게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웅장한 모습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경기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거든요.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를 본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경기장에서 겪은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인 관중들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알다시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기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잖아요. 거리는 물론이고 공공장소 어디를 가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마주한 국립경기장의 모습은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처음 목격한 건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는데 앞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어로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에는 휴지가 한 뭉텅이나 감겨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렇게 많은 휴지로 뭘 하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오죽하면 밖에 나가서 휴지 장사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 칸으로 들어섰는데 안의 상황들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지는 이리저리 풀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변기 주변엔 가래침이 여기저기 뱉어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진짜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때를 상상하면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떠올라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변기 커버에는 발자국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누구라도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예전에 본 글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땐 좀 과장된 표현이려니 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걸 보니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고 깨달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궁금해졌던 저는 나중에 왜 이렇게까지 중국인들이 더러운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아직도 양변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더라고요.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서 그렇다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인 전용 화장실이라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절로 들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휴지로 변기 커버에 찍힌 발자국을 닦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답니다. 껌으로 붙여놓은 것 마냥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기분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볼일을 봤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지훈 씨에게 들은 얘기로는 남자 화장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대요. 소변기에서 볼일을 보는데 양 옆에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마음껏 말이에요. 소변기 바로 앞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봐서 바닥에 소변이 사방팔방 튀어 엉망진창이 됐대요. 지훈 씨 말로는 그 광경을 보고 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지훈 씨와 함께 급하게 화장실을 피해 자리로 향했어요. 주변에 중국인 관중들이 하나둘씩 앉기 시작하길래 제발 중국인들이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예절을 지켜주길 바랬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인 관중들의 행동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니, 싱가포르 선수들이 공만 잡아도 야유가 쏟아지는 거 있죠. 응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야유를 쏟아낼 필요까지 없었는데 온갖 욕과 무시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심리전에 이러니 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실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라서 야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 선수들의 실수에도 야유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선수들도 사람인데 축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 관중들은 중국 선수들의 작은 실수에도 마구 욕설을 내뱉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옆에 앉은 지훈 씨랑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러다 관중석에서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경기는 결국 2대2로 무승부로 끝났는데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중국 관중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다고 씩씩거리면서 거의 경기장을 때려 부술 듯한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서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치우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앞으로는 축구 경기를 볼 때 중국인 관중들이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지훈 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싱가포르에 와서 처음 보는 경기에서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훈 씨는 오히려 괜찮다며 다음에는 중국 관중들이 없는 구역으로 자리를 잡자고 말해줬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경기 때 제가 티켓을 구해줬던 게 고마웠던 지훈 씨가 이번에는 직접 한국과 싱가포르 경기 티켓을 구해왔어요. 중국 경기 이후로도 물론 밥을 몇 번 먹고 그랬지만 저희 사이에는 진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티켓을 흔들어 보이며 같이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어정쩡한 관계로 지내기엔 뭔가 찜찜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훈 씨에게 물어봤답니다. 저를 그냥 축구를 보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제 질문에 지훈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귀까지 빨개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지훈 씨는 사실 축구 동호회에서 저에게 관심 갖는 남자들을 보면서 속으로 질투가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다가가면 그 남자들과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저한테 다가가려 했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의 솔직한 모습이 저는 오히려 귀여웠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날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이 되기로 약속했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열리는 날, 우리는 지난번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관람했던 국립경기장으로 향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은 지난번 중국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여자 팬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어요. 거기다가 예쁜 외모와 옷 입는 패션 스타일을 보니 괜히 제 자신이 주눅드는 게 느껴졌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지훈 씨가 다른 쪽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양쪽 볼을 꼭 잡고 절대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오히려 그런 질투하는 제 모습이 사랑스럽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 손길이 좋으면서도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여자 팬들로 가득한 경기장을 둘러보며 한국 축구의 인기 비결이 뭘까 고민하던 저는 이내 손흥민 선수를 떠올렸어요. 축구에 푹 빠지면서 자연스레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뛰어난 실력은 물론이고 겸손하고 동료들을 아끼는 모습까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어느새부턴가 손흥민 선수의 열혈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대결이지만 사실 저에겐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한 자리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싱가포르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마음껏 응원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기엔 제가 아무래도 싱가포르 사람이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싱가포르 팬들마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는 걸 보고는 저도 더는 참지 않고 소니를 목청껏 응원했답니다. 솔직히 경기가 진행하기 전부터 싱가포르가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꽤 선전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7대 0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스코어였죠.
싱가포르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완패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한국 선수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경기장을 휘젓는 화려한 플레이에 넋을 놓고 감탄하던 저는 지훈 씨 귀에 대고 선수들 이름을 물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날린 강력한 슛이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 모두가 아쉬워하던 찰나 어디선가 이강인 선수가 나타나 그 공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리는 순간 그야말로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덮였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보면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이었어요. 싱가포르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지자 한국 선수들이 달려와 부축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심지어 김진수 선수는 상대편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걸 발견하고 직접 그 다리를 풀어주기까지 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상대편에게까지 그런 따뜻한 배려심을 갖출 수 있는지 존경스러울 뿐이었어요. 경기는 7대0으로 싱가포르의 대패로 끝이 났지만 저는 한국팀에게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팬들의 응원 방식이 달랐어요. 중국전 때와 달리 상대편을 모욕하거나 야유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대표팀의 경기가 열릴 때 싱가포르 사람들이 종종 상대팀을 비하하거나 저질러대는 모습을 보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지난번 싱가포르와 중국의 경기에서 화장실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던 저는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여성분들이 정말 휴지를 엄청나게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청결과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한국 여성분들은 화장실에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남자친구나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여자 화장실 앞에는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남자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매너에 감탄했어요. 지훈 씨도 다른 한국 남자분들처럼 제 가방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한국 남자를 만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화장실을 찾느라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잠시 남자 화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거더라고요. 이런 광경이 낯설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경기가 끝나고 난 직후였어요. 처음에 봤을 땐 정말 한국 관중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모든 한국 팬들이 경기 종료가 울리자마자 준비해 온 쓰레기 봉투를 꺼내들더니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자리 주변만 치우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팬들이 앉아있던 자리까지 가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말끔히 처리하더라고요. 남이 버린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까지 손수 주워 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반면 싱가포르 팬들이 앉았던 자리는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저절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졌어요. 한국 팬들은 입장할 때부터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입장하더니 퇴장할 때도 흐트러짐 없이 줄을 맞춰 걸어나가는 거 있죠. 나중에 기사로 알게 된 거지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방송사 CNA에서 이 모습을 보도할 정도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봤을 땐 신기한 장면이었답니다. 게다가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깨끗이 치우는 장면이 SNS로 퍼지면서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싱가포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한국은 축구 실력도 좋은데 시민의식까지도 이렇게 멋있는 거죠? 이러니 한국이 요즘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구나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본 일본에서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다고 지훈 씨가 말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운 건 일본 문화를 동경해서 따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도 이 말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어이없어 했고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초는 손흥민 선수였다고 귀띔해줬답니다.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 선수가 먼저 나서서 주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데 동참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워져요. 축구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이렇게 훌륭하다니 안 그래도 좋아했는데 더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던 중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싱가포르 팬들의 거친 야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따가운 야유도 모두 축구의 일부이자 선수로서 마주해야 할 몫이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응원과 야유 속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겸손한 말까지 하는 걸 보고 저런 사람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이 인터뷰가 싱가포르에 퍼지면서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반성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한국이랑 다음에 경기할 때는 한국의 성숙한 응원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어요. 요즘 이렇게 축구에 빠져서 살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훈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마침 6월 11일 화요일에 경기가 2개나 잡혀 있거든요. 먼저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열리고 그 직후에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기가 진행되더라고요. 첫 번째 경기에선 한국을 열렬히 응원하고 두 번째 경기에선 당연히 싱가포르를 응원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전이 훨씬 더 기대돼요. 왜냐고요? 중국이 한국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최근 5번 동안 한국과 중국이 붙었는데 한국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지훈 씨가 알려주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인 서울에서 펼쳐지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울 텐데 원정팀이라서 이번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한국의 붉은 악마가 경기장을 가득 메울 텐데 중국 원정 응원단은 고작 3,000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글을 봤거든요. 그 글을 옆에서 같이 봤던 지훈 씨는 신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붉은 악마의 응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한테 알려줬답니다. 중국이 이번 경기에서 최소 비기기만 하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데 한국이 결코 만만히 물러서 주진 않을 거라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훈 씨 말로는 한국이 홈 경기에서 중국한테 지는 건 한일전에서 일본에게 지는 것만큼이나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더라고요. 저번에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직접 목격한 중국 관중들의 행동들이 너무 막무가내라 정말 별로였는데 부디 한국이 중국의 월드컵 본선행 진출 기회를 확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지훈 씨가 저희 집에 처음 오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어떤 걸 입어야 하는지 걱정되네요. 남자들은 보통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축구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